인선 8기 마지막 송년 기자회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충남 도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들께 힘센 충남을 실현하겠다, 또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 뒤돌아볼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또 힘센 충남답게 역대급 성장과 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을 합니다. 먼저 충남의 근본적인 체질을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꿨습니다. 국비만 봐도 제가 취임할 때 8조 3천억의 수준이었었는데 매년 1조씩 늘려서 매년 국비가 12조 3천억개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국비 총액이 47.2% 증가했는데 전국적으로 최고의 그런 증가율입니다.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목 좋은 구멍가게와 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받았다면 이제는 직접 발로 뛰는 세일즈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능력이 될 대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현재 43조 7,200억으로 도정 역사에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뒀고 약속드렸던 지금기 동안의 45조 목표는 이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도정을 이끈 결과 전국 시도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공약 이행률도 현재 84%로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충남대 대포 캠퍼스, TBN 교통방송국 설계,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2루 지정 등 방치된 현안들을 강력히 추진력을 해결했고 글콜대학,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금산 양수발전소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나 기관 유치에서도 타 시도와의 삿바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5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해왔다고 저렇게합니다. 복지도 산업도 아닌 농업부지를 개혁해서 돈이 된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는 충남 곳곳에서 도의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창농한 청년들이 억대 소득을 올리는 등 농업이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경제 특별계획 최초 선포에 탄소중립이라는 시대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수소도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CCU 메가 프로젝트 등 관련 정보 사업을 휩쓸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소나철도 벤처펀드 6천억 조성 등의 성과를 냈고 내년 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 개청을 연합해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장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 곳곳이 함께 성장하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에도 전국 공공기관 최초 주 4일제 출근제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 임신, 출산가구, 공공, 임대주택 100% 특별 공급 등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직 대전 충남 행정통합 지정된 원서, 석탄 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커다란 현안들이 남아있는데 임기 내에 이러한 부분들을 매듭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누가 보시다가 되든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남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에 근간이 훼손되지 않게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지경성에 뜻이 있다면 유지경성, 뜻이 있다면 반드시 이룬다는 말처럼 인선 8기 충남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병년 새해를 맞아서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주일보 김지연 기자님. 마이크를 좀 더 분리를 해주겠어요. 이 큰 데서 하는데. 천지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원래 충남 수출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교적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이 더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시면서 유머하시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 해외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면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그런 부분보다도요. 첫째는 기업이 융성해야 그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거든요. 또 그 이유는 기업이 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또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하는 그런 나라, 제조업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업이 좀 일성합니다. 그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저희는 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뒤엎으면서 우리 기업들한테도 아주 좋은 그런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좀 경직되고 좀 어려운 대외적인 그런 경제 환경 속에서도 이 한국에 대한 그런 호감이나 관심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본사를 하면서 묻을 때 노젓는다고 이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서 나는 그런 제품들 이런 세계적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나의 진출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 확대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 통상사무소 같은 경우도 원래 그래서 70대까지 3개밖에 없었는데요. 나는 인도에 왜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도가 큰 그런 나라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왜 인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유럽의 그 관문인 프랑크푸르트 여기에 그래서 4개를 통상사무소로 보냈고요. 그리고 이 작은 그런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를 제가 외국에 나갈 때 아니면 우리 부지사들이 나갈 때 그리고 또 외국에 큰 박람회들이 있을 때마다 20개, 30개 회사들 선정을 해서 내보낸 게 한 28건, 29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만 올린 것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것만도 한 7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건 7억 달러는 좀 적게 보이지만은 이 개미들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리고 또 그것은 미래 시장 개척이 이루어지고 또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저는 제 도의사관에서 좀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외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대를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어떤 걸 갈망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그러면서에 그것도 대개 이제 유럽에서는 그 아시아의 그런 그 교두보 이런 부분들을 대개 중국의 시장이 크니까 중국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이 교두보로 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그런 그 국제 그런 그 안보 질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불확실성 이런 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은 이런 부분들도 이용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세일즈를 그래서 사람의 마음 사는 부분들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사람에 따라.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라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또 다양하다. 가장 기본은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 또 이렇게 뭐 그런 방향 설정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그다음에 우리의 또 장점, 메리트를 어떻게 소개를 잘할 것이냐 하는, 그다음에 또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잘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 충남의 그 미래는 저는 아주 밝다 이렇게 봅니다. 밝다 이렇게 보여서 돌아서 지금 외국인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 좀 부족해서 좀 다시 더 늘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충남 미래에 대해서는 좀 밝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희망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온라인의 천민호 기자님. 네, 뉴스온라인 천민호입니다. 내년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 개청 일정을 보고 있으신지와 초대 신임 청장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전망이 됩니다. 지금 대략 지금 저기 정무부이사가 뭐 답변한 거예요. 상반기인데요. 저희는 1사분기 중에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 산업부 사정상 늦어도 2, 4분기 안에는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종수리군의 임장교 기자님. 마이크를 빨리빨리 드려야지. 지금 내일이면 태안화력 1호기가 폐쇄되고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태안에서는 그 화력발전이 그 GRDP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37년도까지 화력의 전체까지 이제 셧다운이 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지금 관련돼 가지고 기금 향후 이제 그 석탄화력 발전 폐지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이제 지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마련하는 부분을 가지고 에너지 파트에서 전환하지 못한다면 관광 파트 부분, 그러니까 가로리만 해양생태공원이나 안면도와 같은 그런데 관광 인프라를 만드는데 이제 집중하기를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이제 희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이제 계획된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는데 김태현 지사님은 지금 현재 이제 행정통합과 이렇게 또 스마트팜과 같은 그런 이제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이런 그 정치 그룹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 도지사님이 이런 행보에 있어서 이런 정치 자산들을 봤을 때 궁금한 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자원 활동을 시작했던 그 김용환 전 의원님과 그리고 JP 그 두 분들한테 그러니까 김종필 그 두 분들한테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양마력 발전 그래서 내일 거기 이 기후에너지 장관이지 장관도 오고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근데 이 제목이 명예로운 명예로운 퇴임 뭐 이런 식으로 인력이 이제 폐지되는 그 부분이 뭘 명예롭기 왜냐면 난 그 제목부터 가서 지가 한마디 하려고 좀 싫은 소리 좀 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준비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끝나서 이제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런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무슨 이걸 폐지를 하면서 명예로운 이런 얘기를 써야지 지금 그냥 무조건 그런 내용도 없이 향후에 그런 대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도 없이 하는 것이 명예로워요. 그래서 내일 왜 가느냐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특별법 냈잖아요. 특별법을 냈는데 이번에는 특별법 되는데 또 이번에 현 정부가 또 돌아서 자기네들이 지금 또 정부에서 안을 좀 또 내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어떻냐 이런 또 흐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흐름은 이제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이제 시기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내일 장관하고 좀 만나서 그런 부분 좀 논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책적인 그런 측면은 이제 기금 조성을 저희가 법안에 저희가 10조 정도를 좀 하자 했는데 우리나라 사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석탄 이제 합리화 조치를 하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일환이거든요.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데다가 콘도 골프장 같은 것도 짓고 그 얘가 이제 보령 같은 경우도 보령에 나인홀짜리 골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콘도가 지금 이런 지역에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이게 다 석탄 합리화 조치의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도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조 정도 쓰게 되면 대안 대체 건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이라든가 지역의 그런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인구 감소를 막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쓰는 그런 비용으로 10조 정도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게 특별법 안에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의 그런 사례 같은 경우를 갖고 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좀 다양하게 뭔가 지역의 그런 경제 위축이라든가 일자리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사업들을 가져야 된다. 그 속에서 태안 같은 경우는 관광 그런 분야가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저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저는 전력과 저는 물이 저는 전혀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최고의 저는 자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AI 이제 분야로 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AI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다 전기분야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탄소 제로로 가려면 모든 부분들이 다 전기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기는 지금 생산량보다 한 3배 가까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전기 생산량도 늘려야 되지만은 또 하나는 전기 품질이 중요하죠. 그렇죠? 전기 품질이 중요하죠. 또 세 번째는 전기가 싸야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먹고 사는 나라 입장에서 그 생산 단가에 전기 요금이 높다면 그 가격 경쟁력에서 그 앞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싸야죠. 근데 지금 추진하는 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뭐 풍력이라든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죠. 그러한 부분들은 또 전기요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국가 칠성들이 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우리가 이 전력과 물이 자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50%는 우리가 49% 정도 쓰고 51%는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이 충남 외에 지금 공급을 좀 하고 있잖아요. 전기를. 근데 지금의 전기 생산량을 이 화력발전소를 없애더라도 새로 대체건설을 통해서 저는 전력 생산량을 저는 줄어들지 않게 충남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남 랩뉴스의 백준성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해야 되겠다. 정치적으로 김용환 JP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데, 예, 저 어렸을 때 뭐 대학 졸업하고 이분들 보시고 정치를 배웠죠.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또 정치를 배워서 저는 어떻게 보면 JP나 김용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막내의 그런 배우고 가문의 제일 막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당장 그만둘지 아니면 어떨지 뭐 제 미래를 모르겠는데 다만 이분들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를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큰 인물들 밑에 씨가 수업을 쌓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행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국회에서도 오래 근무하면서 국회를 잘 아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총리실에서 한 5, 6년간 있으면서 각 총리실이 힘롭지만 각 부처를 통할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중앙 행정을 그래도 이렇게 경험한 또 제가 이 국회의원 떨어지고 충남 부지사를 하고 지방행정으로 제가 정부사에서 경험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중앙행정, 지방행정, 국회 이런 부분들을 두루 경험한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참 행운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도 미래를 좀 그릴 수 있고 또 이 행정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 출신보다는 더 많은 얘기도 많고 또 도사로 제가 와서 가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이 뭐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중간 이상은 그래도 판단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큰 우리 충청권의 거물들 밑에서 그리고 또 배우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국회를 두루 경험한 이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끝나신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8기 힘센 충남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현안 문제 관련해서 짧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가장 큰 이슈이자 현안 문제라고 하면 대전 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그릇으로는 담기 어려운 갈팡질팡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빼고요. 우선 민선 6기 7기에서 덕산운천 개발 문제를 마치
솜사탕처럼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그런 사안들인데 지금 덕산 주민분들은 뭐라고 말씀들 하시냐면 땅값만 올려놓고 사람 양만 올렸다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지사님 임기 안에 혹시 개발에 착수라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그 서산 민항에 관련해서 예타 조사 탈락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설득해서 뭐 기본적인 진행 중이다 이렇게 써주셔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산 민항은 수요 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다시 예타가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하고 계시는 그 의도가 저는 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요가 안 따라주는데 공항을 뭐 유치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질문만 회기도 못하고 그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은 예예. 그 우리 기자분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이 길이라는 그런 부분들은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수요와 공급을 어떤 근거에서 이 수요가 적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청주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요.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뭐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에 맞추면서 이 비행기를 띄우는 거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것까지. 그리고 원천 문제는 전 반드시 그리고 앞으로 충남 서해안에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당진의 그런 일조 교체로 들어가는 그런 개발, 그다음에 안면도 개발, 다양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저는 앞으로 수요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비행기가 사람 몇 명 싣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건 왜 신경 쓰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 온천 문제도 이미 호반그룹하고 온천에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충남개발공사하고 충남개발공사는 땅을 대고 거기는 건물들을 다 짓는 그런 비용하고 그래서 지분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온천 건설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를 위한 지금 준비를 지금 다 좀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건 지 공약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도지사를 하면서 아니 지사님 공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전 민선 6기 7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서산 민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겠지만 인구 문제가 지금 청주공을 왔을 때 기자분 그런 거 걱정 안 했어도 돼요. 여기서 내가 그런 논쟁하고 싶지 않고 반드시 예. 서산공항 민항은 필요합니다. 예? 그거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앞으로는 전세기도 띄우기도 하고 별별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왜 그걸 군 공항으로만 활용을 하느냐? 민간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 활용하는데 돈도 그냥 많이 안 들어갑니다. 실적으로 그 정도면 공항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수요 공급을 그렇게 고민을 걱정하십니까? 여기 예타가 탈락을 했다는 그 아니 예타를 탈락을 했더라도 예. 그래서 예타를 피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서로 지금 통보하고 협의하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 좋죠. 예타 탈락했다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꼭 필요하면 가는 거죠. 또 재추진하고 하는 거죠. 탈락했다 해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기사님 화내시라고 말씀드리는 화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저는 그러니까. 지역민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잖아요. 그죠? 좀 큰 걸 좀 얘기 좀 한번 하세요. 기자님들 오늘은 질문만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다음 시사뉴스 엄백일 기자님. 한 번 하면 진짜 다 받을게요. 아주 뭐 점심시간 아주 많이 남았어요. 지금 시사뉴스 24의 엄동길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 대전 충남 통합이 이루어지면 당장 다음 선거에서 이제 지사님도 이제 뭐 불과 6개월 뒤에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입장이 될 텐데 대전하고 지사님 이제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뭐 그런 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이번에 당장 이렇게 되면 선거 전략은 대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뭐 기자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이 대전과 이 충남이 통합을 해야 그런 그 다양한 그런 발전의 그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 그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을 해왔는데 조선시대 때 교통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 지금과 다른 그러한 시대에도 조선이 팔도밖에 없었습니다. 남북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완전 인터넷이니 뭐니 이러한 전부 통신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이 행정이 다 디지털화되고 이런 속에서 이 대전과 충남이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면은 이게 꼭 울타리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네 거 내 거 해가지고 바로 이웃이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통합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요. 그 추진한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뭐 소극적을 내기는 그런 계속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시민단체들이 얘기하는 그 주민들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또 양도지사하고 시장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착 상태 법안까지 됐는데 교착 상태에 있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통합을 좀 선두적으로 좀 하고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충남 대전에 국회의원들 모아서 호참하면서 강한 이런 메시지를 주고하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이건 저는 100%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는 그런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늘 가슴에 담고 저는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바뀌고 번복될 때에는 그 번복하는 그러한 이유와 사유 이런 부분들 같은 걸 정확히 또 솔직하게 알리고 인정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저는 행정부가 그래서 지금 이제 급물살을 탔잖아요. 급물살을 탔는데 문제는 대전 충남이 통합하면서 특별시로 가면서 그 특별법 안에 다양한 200몇 개의 그런 특례 조항들을 넣는데 그 중에서 크게 얘기를 하면 재정적인 부분하고 재원적인 재원무, 재정이양하고 권한이양이 있어요. 그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국세인, 법인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이런 이 중에서 양도세 같은 100% 우리 지역에서 걷어간 부분 100% 이양을 해라. 법인세 같은 경우 우리한테 걷어간 이런 한 50% 정도를 우리한테 해라.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가 한 대전 충남이 이제 전국에 한 7%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가 총 부가가치 전국의 총량의 한 5% 정도를 넘겨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권한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 중소기업들 관리라고 하는 이런 고용노동부에서 넘겨라. 그리고 공가교육 환경청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 특별시로 넘겨라. 이런 그런 다양한 그런 권한이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국회에서 심도 있게 가야 된다. 근데 이건 조금 아쉽고 좀 더 지켜보고 예의주시하고 지켜보는 그런 부분이 저는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통합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적 이야, 그다음에 권한이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 충남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간과되고 졸속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꼭 상특제를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법안까지 지금 대전 충남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모범 선두적으로 좀 한번 통합을 해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순수성 저는 인정을 합니다. 순수성 그리고 순수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받아서 지금 이 심의 과정 속에서 추진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좀 변질될까봐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기자분들께서 좀 이 법안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도 좀 보시고 이게 다 우리들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법안 내용들도 좀 보시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 변절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재정적이나 아니면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양을 해서 제대로 자치권을 좀 부여받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 법안이 내용이 좀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감시, 철저한 감시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을 좀 왕성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지사님 제가 여쭤본 거는 저기 대전하고 어떤 인연이 있으시고 이번에 선거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선거 전략은 여러분들 누가 나올 것이냐, 네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민주당이 누가 나올 거냐, 아니면 그런 국민의힘이 누가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건 통합이 법안이 결정된 다음에 누가 나오니 가져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법안이 성안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럼 대전호구에 무슨 그 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 아니 저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고 대학 졸업하고 이럴 때까지 대전은 충남이었습니다. 충남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저희 때는 이 시험으로 이 학교를 가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이 대전 충남에서 그 공부를 제일 우수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대전고등학교를 희망했고 거기 좀 못 미치는 사람은 공주나 아니면 충남고 공주나 이런 쪽으로 오는 그런 거 있었게 하나였던 그런 속에서 한 3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대전이 하나였다. 이게 곧 저런 사람들은 틀리지만 그건 그래서 그게 바로 연이죠. 그리고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면 저희 처가가 저희 집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대전으로 이사 가서 또 대전에 처가가 또 대전 선화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게 무슨 연이 그렇겠어요. 연이 없고 뭐라고 대전에서 나서도 대전 출신도 옛날 충남 출신이에요. 이쪽 제가 고령에 있었어도 충남 출신이고 다 충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나이 한 30 가까이 먹을 때까지 이 대전은 충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한 30년 같이 살았는데 그 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큰 연이 어디 있어요. 태어난 거만 학교 그냥 연이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다음은 CRS 뉴스의 박상진 기자님. 예,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1주년 때 네. 당선되고 1주년 때 기자회견하고 나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대통령 선거 나가는지 도지사 나가는지 여쭤보니까
도의사는 두 번이 좋은 것 같다고 3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당장은 대선 도지사 중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뭐 앞에서 얘기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뭐 국비라든지 되게 협력한 공부를 하신 거 정말 고민한 사람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안지사나 양지사보다는 좀 시원시원한 일을 밀어붙이는 그런 속도감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 자랑거리들만 나왔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 자살률이 지금 충남이 전국 1위인 지자체로 알고 있고 그 부분하고 또 이제 그 라디오 방송국을 하나 개통을 하셨는데 여기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데가 KBS인데 KBS 방송국 충남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도에는 한 도에 2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네. 방송국에 대해서 네. 예. 저는 이 KBS가 지금 땅만 사놓고 처음 우리 좀 이전할 때 땅만 사놓고 앞으로 오겠다고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임하고 난 다음에 KBS 사장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를 만났어요. KBS 사장 만나고 그래서 이민족을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KBS가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적자도 많이 났고 또 하나는 그 시청률을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KBS하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지금 자기네들 재정적인 그런 부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깊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사업용으로 해서 그걸 좀 개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자료를 돌리고 이 과정 속에서 충남에 KBS에 저희 약속한 또 이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내외 계획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지금 그쪽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 또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력도 없는데 어디 뭐 이제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 뭐 계속 빚 갚으라고 뭐 재촉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앞으로 돈 벌어서 빚 갚을 수 있도록 같이 서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KBS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난방송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라디오가 이제 TV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재난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송을 할 거고요. 결국은 이제 KBS까지 지금 오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또 그 전에 한 가지 또 뭐 말씀하셨죠? 한 가지는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인 자살률이 노인 자살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노인 자살률이 우리가 참 불명예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왜 자살률이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 또 이 충남 분들의 그런 좀 성격이라고 할까요? 충남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데보다도 꼭 참고 그러다가 욱하면 의사결사들이 많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들도 좀 있잖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 문제라든가 우리가 조금 좀 뒤처진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개선하자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는 부분들 그 좋은 부분들 다 우리가 좀 도입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이렇게 잘 미리 오명을 좀 벌써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늦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은파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에 나누면서 이제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은 개발축이 충남으로 옮겨갈 거다.
개발이 충남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개발이 예, 그래서 대전이 소외될 것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야.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대전에 그 맘카페 아파트 주부들 구성된 맘카페를 가보면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충남 입장에서는 지상에 파악하기로 충남 도민들 지금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형제들도 떨어져서 이 분리해서 이렇게 그 독립해서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와서 같이 형제들이 결혼한 형제들이 같이 살게 되면 이제 불편한 점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저 부부도 혼자 자다가 같이 그 한 방에서 자게 되면 뭐 잠을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좋은 점도 또 더 많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좀 요즘 여러분들이 있을 때니 언론을 통해서 좀 보고 그 다음에 가끔 지금 민심 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뭐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할 때 충남보다는 대전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조금 걱정을 좀 하는 것 같고 공무원 수도 많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게 되면은 혹시 이 대전을 떠나서 충남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 법안에들 다 들어있어요. 이 충남도청은 충남도청 이 부분 조성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대전은 또 대전에서 근무하고 이런 부분이 법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게 그 통합이 되면 어떨 것이다 하는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지레 짐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올 것이냐 통합되면 뭐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보지 마시고요. 통합이 되면은 이 법안을 보고 그다음에 이 법안 지금 심의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이런 그 내용들을 뭘 담느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문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법안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통합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은 절속으로 가게 된다면 통합을 안 할 만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이 지금 그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오히려 대전이 파이가 커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 대전이 지금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만들고 올라가는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전이 없는데 앞으로는 대전에다가 놓고 싶은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을 땅이 없어 못 오는 부분을 계룡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금산에 놓을 수 있잖아요. 그 주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대전권이 이제는 이 울타리 행정적으로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주와 계룡, 논산, 금산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파이가 커진다. 대전 시만 보더라도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천안 아산이 지금 110만이에요. 근데 당진, 예산 일부 이렇게 해서 대전 못지않은 그러한 산업단지를 좀 많이 넣고 대전에서 그 R&D 분야, 과학 R&D 이런 부분을 생산 산업화를 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천안 아산 이런 당진
또 서산 이쪽 그 예산 일부 이 서북권이 인구가 대전보다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북권이 하나의 거점이 돼서 가는 거고 그리고 내포가 이제 도점 소재지가 있으니까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청양, 부여, 보령, 서천, 홍성 이 남부권을 대한민국 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그런 거점이 되고 그래서 세 축으로 발전을 저는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갖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대전에 저는 이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이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거짓 정보로 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언론들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또 반영을 좀 더 시킬 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법안 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사실은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매개체 역할이라는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뉴스 최흥민 기자님. 예, 뉴스 최흥민입니다. 최근에 동부장 관련 기록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당시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동안 부서간의 논의 이런 거를 좀 하시면서 전문가들과의 공감대를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각자 예를 들어 스포츠 그런 마케팅이나 이 스포츠 관련해서 한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엔터테인먼트, 소위 기획사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또 그렇게 좀 말씀 많이 하시고요. 또 관광 쪽에서 또 얘기도 하시고, 또 건축, 또 전문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첫 킥오프 회의지만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미 거의 방향이 섰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갖고 또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 세원주달 얘기하는데 세원주달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냐면요. 이제 5만석 내외가 가야 지금 추진하는 데가 2만석, 18,000석, 그다음에 아레나 이런 것도 15,000석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경쟁력적인 그런 측면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과정 속에 변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석 정도의 대한민국의 제일 큰 그런 동부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야구나 이런 한두 개 가지고 넣는 그런 동부장 같은 경우는 소위 거기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자다 그런 말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야구, 그다음에 축구, 아이스링크 이런 부분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한류 문화가 이 세상을 뛰어오면서 K-팝을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 주도적으로 우리 지금 한류 문화가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장소와 그 다음에 거기서 공연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소득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같이 못하고 일본의 도쿄도민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LA라든가 이 외국가 다 뺏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고 외국의 큰 공연, 우리 대한민국의 한류 K-팝이라는 큰 공연들을 우리 대한민국 천안, 아산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저희는 이제 재원 확보는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계획사들과 그다음에 그걸 주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무슨 대기업, 좀 여기는 지금 앞으로 이렇게 추진한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재정도 투입을 하고 일정 부분 우리가 또 부담하고 운영은 공무원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분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 그분들이 하고 그렇게 돼야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설계에서 다 반영이 돼서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될까 뭘까 일부가 얘기하는데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축구센터 같은 경우 천안에 한 4,000원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 정확히 그 축구협회에서 뭐 국가에서 하는 축구협회가 내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천안시에서 아마 1,600억 정도 부담했을 거예요. 정확히 내가 1,500억 부담하고 그리고 500억 그리고 490억 500억 가까이 부담하고 그래 2,000억 가까이 부담했어요. 그런데 축구센터 와가지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나 아니면은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4,000억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1조 가까이가 들어간 1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면 이틀이 멀다 하고 거기에 5만 명 가까이가 올 때 천안 아산에 얼마만큼의 그런 그 경제니 아니면 발전 동력이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야지. 얼마 들어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안 아산하고 저희 충남이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고 이제 이 파트너들과 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1조 다 한 게 아니라 그래 2, 3천억만 들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미 그 센터는 그만큼 들어가.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자분들이 자기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경제의 그런 파트너들끼리의 그런 이 사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속에서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포지션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하는 그게 공익적 가치나 아니면 충남의 발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왜 지금 그걸 또 이 동구장을 해드리냐면요. 지금 천안 아산역에 복합 환승센터 건립을 하는 이 사업을 아마 인천 7기 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8기도라서 그 부분을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할 수 있게.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한 7천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공공재정은 한 500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민자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큰 역들은 거기에 뭐 호텔이나 아니면은 유통 이런 백화점의 유통 이런 이제 편의시설 같은 거 다 넣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민간 업자가 나타날지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수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업자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 동구장을 하게 되면 그건 그대로 그냥 꼭지가 따집니다. 꼭지가 그대로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동구장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마시고요. 동구장을 만들게 되면서 그 옆에 컨벤션 센터 주잖아요.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도 운영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하고 민간들이 들어서 호텔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백화점이니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전체적인 그런 천안 아산의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LA에서 이 동구장에서 그 공연 같은 거 하면 미국인이 한 70% 30% 외국인들이 그 공연을 보러 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충청권의 그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공연 보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전 분야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상황. 만약 이게 적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문화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화성 동탄까지가 젊은 사람들이 그 내려가고 싶지 않은 하한선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 다 몰리잖아요. 이런 동구장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벤처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 이틀이 멀다 5만 명 가까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어른들보다는. 그렇게 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는 동탄까지의 그러니까 하한선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직장 갖고 싶은 이런 하한선 이 부분을 전 천안 아산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문화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다음은 후대인 충남의 이지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충남의 유일한 기자입니다. 후대인 충남. 저는 우리 지사님 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난 11월 18일 날 이 K 본부장을 발표하기 이전에 11월 3일 날 충남에서 축구센터에서 우리나라에는 센터 하나도 없는데 하루 있다가 18일 날 이거를 발표하면서 저는 AI를 통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더니 어마어마한 효과고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치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할 수 있다. 시사님 이런 생각이 어디서 구체적으로 발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년 8 보시면서 있어요. 분야에 대해서 좀 한번 칭찬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많으냐에 따라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쉽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그런 관심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상태에서 어디를 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관심이 많이 가는 사람과 똑같이 1시간 동안 어느 관광을 뭘 봤다고 해도 보고 듣고 느끼는 건 좀 다르잖아요. 다른데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뭐 당장 넘는 일들이 아니고요. 뭐 한 1년 넘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건 제일 처음에 좀 생각을 할 때에 좀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일본 같은 데 가서도 보면 일본은 동구장이 한 6개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그쪽도 많아. 그것도 18,000석. 그거면 그래서 지금 5만 석 가까이 키우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비슷하게 되면은 배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 자는 애물단지 해가지고 이거는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게 대해서 5만 석 정도를 했고요. 1점 넘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대전에 그런 이 구장을 제가 시구하러 가서도 제가 느꼈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18,000석 정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매진이 되잖아요. 계속 매진이 되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좀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장무 시장이 언젠가 제가 주말에 운전을 하시는데 그거 선배님 그거 저기 천안 아산 쪽에 동구장 한번 해보세요. 또 그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런 부분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좀 타이밍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우승을 시점으로 해서 이걸 좀 발표를 하고 계획을 좀 발표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승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뒤를 발표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사항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있으면 그 취재를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또 뭐 취재 열심히 하고 기사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다고 저는 봐요. 다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무를 아니면 분야는 좀 관심 갖고 더 다른 일반인보다 더 훨씬 그 상황이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볼까요? 저희 아까 김영환 의원 그다음에 또 JP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김영환 의원 모시고 있는데 같이 수행을 했는데 앞에 차를 타면 저는 그때는 막 크더라 무전기 같은 그런 전화기 있잖아요. 카푸 있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내가 김용환입니다라고 전화하면 지금 이건 누구한테 전화 왔을 거다. 저는 막 상상을 해요. 같이 타고 가요. 왜냐면 그날 기사가 어떤 기사이고 이분이 맡은 직책이 이렇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나 누가 전화 왔을 거다. 그 내용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할 거다.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가 맞았다. 또 답변은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은데 근데 되게 맞는 경우 많고 어떤 때는 좀 틀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 생각을 달리 하는가? 뭐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내가 도시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이라면 그 생각 속에서 좀 판단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몸에 좀 배는 부분이 있겠죠. 그냥 칭찬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유대인이 김정은 기자님. 저는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 통합 법안은 뭐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하나 제가 팁을 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그 시골의 과소마 이게 많고 면다리도 굉장히 사람이 적습니다. 그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좀 생활거리 같은 이런 데를 좀 같이 통합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마을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좀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 작은 건 좀 경험시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통합이 지금 글물살을 타고 있는데 충북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 사실 진정한 그 메가시티, 사실 충북도 편입시켰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그 지사님 가지고 있는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지사님이 정치에 워낙 밝으시니까 국힘 인사인 이해운 그 전 의원을 지금 기획예산조장으로 발탁을 했었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충북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하고 충남도 지금 헤어진 지 35년밖에 안 됐는데 통합을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의견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충북 같은 경우는 조선 말에 이 구한말을 1895년도인가 가부경장이나 그제 그 무렵에 했기 때문에 벌써 백몇십 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런 이렇게 빠르게 통합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좀 될 수 있고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하고 충남하고 했는데 대전 충남이 긍정적으로 통합을 해서 가게 되면은 지금 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구 경북이라든가 아니면 전남 광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탄력을 저는 받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 와중에 또 충북도 이렇게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운 그분은 조금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 저는 뭐 이
전형적인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정부가 그런 국민의힘 인사를 기획에서 장관이나 아니면 장관으로 앉힌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좋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또 판단하고 또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그 이혜훈이라는 사람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를 여러 가지 비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또 반대하고 그랬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강하고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 근데 나한테 그런 제의가 와서 대한민국 미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재정의 그런 건전성이나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내가 전문가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하고 대한민국의 기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않고 앞뒤가 그냥 오직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같이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조직을 장악하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할 수 없죠. 명분과 그다음에 이런 대의 명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없이 그 자리를 갖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역할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의 그런 출세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는 거지. 제대로 국가의 발전 이런 부분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항시 공직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 그리고 나아갈 때 물러갈 때 분명한 자기의 소신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죠? 좀 이상해요. 자, 아울러서 하나가 더 궁금해서요. 지금 그 지사님 몸담고 계신 국힘이 또 지역구도 물려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들 못하는 부분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그걸 좀 얘기하다 조언하신 적 없으신지? 저는 제 후임자 우리 좀 아니 머리가 전 당대표 보더니 당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결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서너 가지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가는 그런 부분들 당대표로 적절치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교안이 구속되고 뭐하고 할 때 우리가 전체가 황교안이다 이런 당대표가 표현을 쓰는 게 적절치 않았다. 또 세 번째로는 계엄 1주년 됐을 때 계엄에 대한 그런 잘못된 그런 분명한 사과로 저는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대신 내란죄라든가 이런 부분, 내란머리로 몰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겠다. 이러한 확실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의 방향이거든요. 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방향이고 이게 정체성이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무수분이 있잖아요. 일단 독재 국가 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소수 정당으로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싸울 때에도 전쟁하면서도 또 미래도 생각하고 전쟁하면서도 또 아기도 낳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싸우는 건 싸우되 가면서 사실은 이 계엄 이후에 정권도 뺏기고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회복으로 위한 체질 개선, 당내 쇄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역할을 좀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직 지금 물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부수부리로 하는 이런 부분들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크가 무도 앞에서 싸우고 지금 그런 이건 뭐 정치가 아니잖아요. 모든 부분들 그냥 협의나 합의도 없이 그냥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측면에서 안 싸울 수는 없는데 그래도 싸우면서도 당과 체질에서 당 셋이 이제 새롭게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것이 뭔가 하는 이런 고민들 하는 부분들이 좀 국민들한테 좀 기절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네. 다음은 충청 헤럴드 박혜 기자님. 접니다. 충청 헤럴드의 박혜 기자입니다. 작년 2월 24일 날 지사님께서 대전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통합과 관련된 특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2월 24일은 이장우 시장이 새벽같이 와서 지사님과 비공개 회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날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비공개 회동 이렇게 보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참 이 충청도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충청도 사람들의 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많이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비공개 회동하신 거 좀 풀어놔 주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큰 비밀 이런 부분들도 없고요. 이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의사투명으로 해서 급물살을 탔잖아요. 급물살 타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사실은 이게 정치 변질화가 안 되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법안 내용이 좀 충실하게 좀 담겨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거기서 정치했던 사람, 정치를 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쪽에 그런 흐름, 그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서로 이런 부분 의견 교환하고 서로 생각들을 좀 공유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장우 시장과 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렇게까지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사심이 있으면 겉으로는 그냥 좀 번지르르한 얘기를 좀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게 자기의 그런 유불리적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갈 수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인들은 많투냐 한투냐 출마하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저도 굉장히 회사는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누가 한 사람이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연하고 미안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만큼은 좀 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이제 제 나이 정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데 제 나이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만큼 그런 공직이나 국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그러한 것이 아니고 덤이다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맡은 역할에서 충실하게 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충청신문의 강인하 기자님. 이제 한두 분만 하지 11시 56분이니까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충청신문 강인하입니다. 생활 쓰레기와 관련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지방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됩니다. 충남도의 경우에는 이에 대비해 시군 또는 공역 소각시설 워킹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장 며칠 뒤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데 수도권의 약 6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으로 수도권 생활쓰레기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사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 갈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저기 무슨 처리라고 하지 정확한 용어가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게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장을 이 설치를 하게 규정상 무조건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업단지에 이런 폐기물 처리장이 만들어지면은 그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만 거기서 처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크게 키우면 전국에 풀어버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가 되고 먹으면서 우리는 산업단지를 더 집어넣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업단지를 집어들 때 꼭 폐기물 장업에서 전국 폐기물이 올 수 있게 하게 되면 지금 강 기자님이 그 염려하는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이 충남, 충북 이 수도권과 가까워서 그런 이 쓰레기장, 폐기물장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반대 그렇죠. 저희가 지금 법안도 내고 지금 그래서 법 수리 중인 그런데요. 이건 저는 옛날 부지사 할 때도 저는 이걸 민원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인간인한테 이제 이 쓰레기장 또 폐기물장 이런 부분들 민간인한테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게 왜냐하면 자연 이런 재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몇백 년 만에 한번 오는 개들도 몇백 년 만에 오는 이런 자연재난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그런 이 민간인한테 폐기물장을 줬다가 거기는 이제 다 사용하고 있는 물론 이제 뭐 거기 예치금 같은 거 조금 기탁을 하죠. 그렇지만은 몇십 년 만에 몇백 만에 오고 그래가지고 이 폐기물장이 잘못됐을 때 그 본인들 민간인들이 하지 않고 공공에서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폐기물장이나 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민간인한테 넘기지 않고 공공에서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수익이 있으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뭐 수익을 나누면서 이익을 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은 지역 주민들, 가까운 지역 주민들한테 환원시키고 하는 그러면서 협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는 이런 폐기물장이나 아니면 쓰레기장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제 공공에서 작은 거 시군 이런 데서 큰 거 같은 거 도에서 직접 좀 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관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이 수도권으로 전기 가는 부분들,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이나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처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의 확실하게 그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는 가야 된다. 그리고 좀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적극 대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해서 이제 법안 발의고 공공 그래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첫 사례가 지금 이 서천에 이 국가산단 장산단에도 저희 도가 좀 들어가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이 충남개발공사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공공성적인 그런 부분이 해서 저희가 이제 주하는 이익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들이 그래서 좀 뭐 쓰레기장이나 폐기물 이런 민간들이 하는 부분들이요 이걸 인허가내는 그런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무조건 많이 로또예요 로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네, 다음 CBS 김정남 기자입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의 청년 여건이나 지원은 충남이 정말 우수하다는 목소리를 청년분들을 직접 만났을 때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게 하는 정주와 관련해서는 그 일은 충남의 스마트팜에서 하고 뭐 교육과 생활은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성공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그 청년농의 이제 전주와 관련해서도 더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농촌형 리브 투게더도 지금 부여는 뭐 10월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그 준공했나? 부여 그다음에 공주 중에 그또 나머지 지금 9개 지역에서 지금 신청받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개 시군에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해서 약간 그 농촌의 젊은 사람들 있게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또 하나는요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기본이 되게 고민스러운데 이제는 자기가 거기서 농사를 짓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안 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차 있지 그다음에 뭐 기계화되어 있지 그러고 하니까 그 시군에 그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러 아이들 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편의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농촌에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농사는 뒤틀에도 그 시군 소재지 가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농촌에 옛날 우리 20대 자녀들하고 100가구, 70, 80가구 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 30가구나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좀 정돈되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같이 젊은 사람들이 그 15분이나 10분 차 타고 출퇴근하는 것처럼 농사를 지러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 그 농촌에 리브 투게더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돈 많은 것이 장보면은 빈집이 쪽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걱정하는 리브 투게더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향후 좀 정확히 좀 해보게 되고.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아타임즈 손동환 기자입니다. 예, 아시아타임즈의 손동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충남 도정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가졌다고 도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25년도 일반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나 사업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이 도민들 입장에서 아이들 키우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풀케어 정책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피부로 좀 와닿는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특히 뭐 도피 정책 이런 부분들이 되게 피부에 많이 와닿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피부에 와닿을 거고요. 또 지역마다가 이제 계속 쌓여왔던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피부로 좀 와닿는 이런 부분들 좀 있겠죠. 제가 피부로 와닿는다고 하는 거 내가 뭐 도민들이 좀 피부에 어쩌고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좀 잘 그러지 않고 좀 봐주실 때 자주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마치고 기사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랩 같은 경우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원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공사들이 끝나가서 내년 초에 이제 한 2, 3월 정도에 이제 개장이 이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대학병원 그런 문제라든가 충남 캠퍼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무할 때에 28,000에서 9,000명 정도였거든요, 대포가. 근데 지금 비행기 끝난 거리 정도 내일 목적으로 5만 명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이가 비행기 동안 늘었어요. 한 10년 동안 쌓여왔던 인구만큼 가까이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 변화